자, 그러면 유형 18번부터 두 개를 한번 해볼 텐데 그 값을 갖냐 안 갖냐 뭐 그 얘기니까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 거의 비슷해. 그냥 해볼게. 737번 fx가 x 마이너스 2a의 lnx 빼기 x분의 3a 얘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면 f'이 0이 되는 자리가 아예 없거나 0이 된다 하더라도 앞뒤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제 미분을 살펴보면 1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2a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서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 되면 바로 그냥 통분해버리라고. 통분해버리면 분모가 x제곱이 되고 요 놈이 x제곱이 되고요. 요 놈이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고 여기가 더하기 3a 이렇게 되죠.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자리는 어차피 제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0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되거나 0이 된다 하더라도 앞뒤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러니까 무조건 음일수는 없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무조건 이 모든 값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지 않거나 또는 0이 된다 하더라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거나 또는 이런 그림이면 0이 된다 하더라도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어서 a의 범위가 이제 생기죠. 자, 그게 737번의 얘기입니다. 다음 740번 요거는 조금 봐도 수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던 내용일 거야. 함수 fx가 kx 더하기 3sin x 요게 극값을 갖지 않아야 함. 그러니까 f'x의 값을 봤을 때 이게 k 더하기 3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증가함수꼴이 아예 돼버리거나 그러면 잠깐 0이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부호가 안 바뀔 테니까 또는 아예 전체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든가 그래야 되죠. 그래서 k 더하기 3 코사인 x가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던가 또는 k 더하기 3 코사인 x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에요. 이거 수원에서 해봤을 때 자 이거서 바로 k 범위 말해볼 사람 수원 배웠으면 바로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힌트를 줄게. 코사인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k가 어떻게 돼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냐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이해돼? 수원에서 했어. 그 다음 얘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제일 큰 값이 3이 되더라도 음의 값을 가지려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여기에 바로 k 값의 범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원했으니까 얘를 보고 얘기해달라는 거죠. 3. 자,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그림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단순한 이 비교 대상은 얘가 얘의 최소값이 됐을 때라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끔, 얘가 최대값을 가졌을 때라도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될 수 있는 k의 범위를 쓰는 거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할게. 742번을 풀어서 답을 써보면 됩니다. 지금 742번을 해보세요. 결국 또 수투 문제와 연결이 될 거야. 잘 생각해봐봐. 됐나요?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7. 오, 마이너스 17. 정답. 그럼 어떤 내용으로 풀었다는 얘기일까요? 극대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니까 고려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한다면 얘가 양도 있고 음으로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되는 자리를 포함해서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이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계속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라면 이게 어딘가 축이 지나갔을 때 0이 되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극대 극소를 모두 갖지는 못하지. 왜? 이런 경우니까 극소값 하나만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말고도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려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건 무조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이. 3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 결국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죠. 지금 이걸 뭐 미분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그림인 건 돼.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그림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미분해 보면 어차피 이게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그림인 건 알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 건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고 해서 얘가 극대극소를 갖는다가 해결이 아니고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그림은 맞아. 그냥 보다 알아. 근데 문제는 얘가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자리가 있고 양에서 음에서 양 이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안 되는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수투에서 방정식 푸는 걸로 해결했었죠. 그러면 이제 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 얘를 뭐 gx라고 놔야지. 그래서 g'x를 구하고 g'x를 구하고 그러면 x 이제 우리가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요. 극대극소 위치에 해당되는 곳은 있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자리고 여기가 1인 자리인 거죠.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 관계까지가 이제 수투 내용인 거지. 그래서 요걸 G로 했을 때 G-3과 G 1의 값이 음이 돼야 돼. 이게 이제 마지막 해결.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 사람은 잘했습니다. G-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죽어버리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27 더하기 A 빼기 9니까 플러스 18 더하기 A. G1은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A 빼기 9가 되니까 이걸 지워주니까 A 더하기 4. 그럼 A가 마이너스 18부터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뭐였지? 정수 A의 최소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보다 큰 최소 정수. 마이너스 17. 이게 이제 최소 결과죠. 그러니까 잘 구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이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를 얘가 극대극소 갖는다로 착각하지 않도록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도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극소만 갖게 되는 거리니까. 얘도 극소만 갖게 되는 거니까 이 그림밖에 없다. 그렇죠? 자, 이제 극대극소까지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위한 도구는 하나만 더 공부하면 이제 그려낼 수 있게 되어서 다음 단원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도함수열 2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108페이지 펴봐. 오목볼록 또 변곡점 요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본 도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 물론 더 있어, 더 필요한데 일단은 극대극소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일단 오목볼록 또는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지금 너 여기 이 오목볼록이나 변곡점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그럼 먼저 변곡점을 먼저 설명하고 들을게요. 사실 거꾸로인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경계 지점인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그림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 된다든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렇죠? 요게 이제 변곡점 위치야. 그럼 이 변곡점 위치랑 이제 오목볼록 관계를 설명을 할게요. 결론을 한번 내고 설명을 해줄게. 이 오목인 상태다, 볼록인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이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 F가 있어. 이걸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F 프라임이 되지. 그러면 이 F 프라임의 부호를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냐? 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지, 얘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럼 이제 입장을 좀 바꿔봐. 얘를 기준 함수라고 생각해. 얘가 함수야. 그럼 요걸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F2 프라임이 되죠? 그럼 F2 프라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면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지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만 다르지 내가 저 하위 버전 함수고 미분해서 상위 버전 함수가 됐으면 이 상위 버전 함수는 바로 그 하위 버전 함수의 증가 상태나 감소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기준인데 나보다 더 상위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럼 얘가 날 볼 때는 얘를 보면 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F2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가 나오게 되면 이 말은 F 프라임 X가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게 맞지? 그럼 F2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얘는 F 프라임이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증가,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부터 소개할 거야. 이 F2 프라임의 부호가 결국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야. 미리 결론부터 역시 쓰죠. 그러면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는, 즉 F 프라임 2 프라임이 양이 된다면 이거는 fx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F2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라면 fx가 벌써 두 단계 전이죠. fx가 위로 볼록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중간에 낀 거고 얘이면 얘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고 얘이면 얘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가지고 얘가 이걸 나타내는 의미를 지금부터 소개할게.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있다 쳐. 그러면 F 프라임을 내가 표시해 볼 거야. F 프라임이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함수가 진행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봐봐.
자, 여기서부터 이쪽 쭉 오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점점 막 이렇게 눕는다는 건 음수 쪽에서는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양으로 변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접선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F 프라임, 즉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 이 뜻이라고. 마이너스 3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 이렇게 변해가잖아. 그럼 F 프라임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F 그림으로는 아래로 볼록인 그림일 때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돼요? 근데? 그럼 위로 볼록인 그림을 한번 나타내봐. 위로 볼록인 그림 상태라면 쭉 x가 커지면서 이 f 프라임이라는 도함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 얘기는 양이었다가 점점 0이 됐다가 음으로 변해가죠. 그럼 f 프라임의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f 프라임이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그거는 f 그림의 입장으로는 이 fx 그림이 위로 볼록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 오목볼록과 변곡점 역할을 할 때 이 변곡점은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변한다든가 그게 변하는 경계 지점인 거지. 그런데 실제 오목볼록이라는 건 이 함수의 단계로 보면 f를 미분한 놈은 f 프라임은 바로 앞 단계 함수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야.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f2 프라임이 생기는데 2 프라임에 해당되는 이 함수는 이 앞에 있는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f2 프라임이 양으로 나온다는 건 f 프라임이 현재 증가 상태라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f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f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이라고. f2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f 프라임이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f2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f 프라임이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거고 f 프라임이 현재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건 f의 그림이 아래로 볼록인 형상을 띠고 있는 걸 의미한다고. 반대로 f2 프라임이 음수라는 거는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라고. 근데 f 프라임이 감소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게 f 입장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위로 볼록인 형상일 때 그렇다는 얘기야. 정리가 좀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목, 볼록 이 얘기는 f2 프라임의 부호가 양이 될 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라는 거야. f가. 그 다음에 f2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 나온다는 거는 fx가 위로 볼록인 거라고.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그 경계 지점 f2 프라임 x가 0이 된다는 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 지점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 극대극소와 똑같게 f 프라임이 제로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앞뒤로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그대로 이걸 한 단계 끌고 올라가면 f2 프라임이 0이 되더라도 그 앞뒤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지 않으면, 즉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나 하는 그 내용이죠. 요게 그러니까 이 f2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f 프라임이 아니라 f2 프라임의 부호가 앞뒤에서 바뀌지 않으면 거기는 변곡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의 의미를 이제 살리면 이 얘긴데,
이걸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듯이 해주면 결국은 변곡점은 F2'의 부호가 0이고 그 앞뒤에서 이 F2'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때 변곡점이라고 말을 씁니다. 요게 이제 오목볼록과 변곡점의 힌트인데 처음 공부할 때는 F2'의 부호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F2'의 부호가 음이면 위로 볼록이라는 게 조금 잘 연상이 안 돼서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맞는 얘기는 아닌데 마치 2차 함수 그림을 상상해봐. 2차 함수 그림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미지를 비슷하게 하면 이게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거, 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거, 이렇게 조금 짝을 쳐내줘봐. 물론 2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양이면 어떻게 되고 음이면 어떻게 되고가 조금 자꾸 생각할 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양이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이게 최고차항 계수 개념으로, 음이면 위로 볼록,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겠지만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필기를 해두면 되는데 지금 필기할 시간이 없을 테니 내가 화면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사진으로 보내주는 걸로 할 테고요. 개인적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개념이니까. 오케이, 캡처했어. 단톡방에 보내줄 테니까 사진 별도로 안 찍어도 그걸 보고 정리를 해두세요. 뒤에서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자꾸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 찍게 되더라고 보니까. 자, 요게 오목볼록 변곡점에 대한 얘기야. 그 얘기가 어디까지 간 거야? 7-1과 7-2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 해버린 거라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오목볼록 변곡점 얘기를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요 문제 예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그래프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조금 오늘 연습이 되면 이제 활용 문제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목볼록 변곡점만 먼저 좀 체크해 볼게. 112페이지요. 112페이지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까지 요게 이제 지금 설명한 개념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문제들이니까 같이 해볼게요. 809번을 보자. 자, 809번을 보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sin x. 단 요 x가 sin 한 주기만큼만 생각해요. 0부터 2파이까지만. 사인의 사이. 이렇게 됐을 때 위로 볼록한 구간을 찾아봐. 위로 볼록인 걸 찾아봐. 그러면 F2'의 부호가 음인 곳을 생각해봐. 그죠? F2'의 부호가 음인 곳을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곡점 문제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미분을 꼭 2번씩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됐어요. 자, 그러면 y 프라임 미분하면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x에다가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까지. 그럼 2x 제곱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게 이제 y 프라임이 되고요.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야지. y2 프라임을 구해봐. y2 프라임을 구해보면 2x 제곱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2x에 사인 x는 여기 마이너스 사인 x랑 사인 x가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2x 제곱에 코사인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y2'의 부호를 생각해 봤을 때 요 놈은
항상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위로 볼록, 즉 F2 프라임이 음이 된다는 건 코사인 얘가 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그 음인 건 어디부터 어디예요? 2분의 파이 자리부터 2분의 3파이 자리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위로 볼록인 구간은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구간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개념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간으로 표시한 거니까 4번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뭐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 지금 이제 생소해서 이제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될까봐 그런데 이거 보고 이렇게 위로 블록이니까 아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이참수, 음수 이렇게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그 811번 중에 저번에 했던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 수투할 때 해줬었던 표현이긴 한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하고 F 요거하고 요렇게 될 때의 관계와 요게 의미하는 바를 이건 이제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뜻이고 이걸 만족한다 반대로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진 함수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맞춰보자. 둘 중에 만약에 위로 볼록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A라고 쳐. 여기를 B라고 쳐. 그러면 이 왼쪽 좌변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A와 B의 중간 자리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A, B니까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중간 여기쯤.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 자리야 X값으로. 요때의 함수값. 요게 바로 F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변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FA하고 FB 함수값의 중간. 그러니까 FA는 지금 현재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F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F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Y값 여기의 중간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가 FA하고 FB를 더한 놈의 절반 위치죠. 그때 요 위치 그때 요 위치 비교해보면 여기는 보면 F하고 A와 B의 중간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진짜로 함수값의 중간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요 경우가 위로 볼록인 그림일 때 나타내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중간 자리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간 평균보다 클 때 이때가 위로 볼록. 그럼 반대로 하면 뭐 말은 따로 할 것도 없지만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FA가 되는 거고 여기가 FB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중간이가 2분의 A 더하기 B 자리인데 그러면 요 위치가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럼 FA와 FB 요거의 중간 위치니까 여기죠. 여기가 FA와 FB의 함수가 합의 평균, 그러니까 요 두 값의 평균이죠. 이렇게 되니까
중간 자리의 함수값보다 함수값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평균값이 더 크다면 아래로 볼록인 그림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FA 자리랑 FB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여기와 여기의 중간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애매한데 요 값과 요 값의 중간은 한 여기쯤 되는 거죠. 요 위치보다 얘가 더 크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도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이 함수값의 중간 여기죠. 요 값하고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크다면 얘가 더 작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 자체도 함수 그래프에서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여기도 적어두고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석의 도구들이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판단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아이디어도 더 생기고. 근데 이제 판단 도구들이나 해석 도구들이 부족하면 그냥 생으로 감으로 풀어야 돼.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림의 특징 꼭 봐두시기 바래. 역시 캡처해서 보내주겠습니다. 나 안 나왔지? 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캡처를 눌러야 되는데 정지 시작을 계속 반복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놓고 수업했더니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이 녹화가 안 돼.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영상 보내주려고 집에 와서 이제 갤러리 열어봤더니 이상하게 15분 쭉 없고 다음에 또 40분, 그거는 이제 다음 거 캡처한다고 하면 켜진 거야 다시. 그래서 녹화가 새로 되고. 그래서 자,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811번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돼. 그걸로. 그럼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거야? 811번 위로 볼록인 거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림 그렸을 때. 자, 이제 변곡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변곡점은 F2'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하고, 수투에서 저번에도 했지만 요 자리인 겁니다. 점대칭 위치인 여기하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때 여기가 위로 볼록 자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으로 되는 그런 자리예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그때 찾아가지고 그때 극소 뭐 이렇게 위치에다가 무슨 접선 그었을 때 2배 되고 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자, 이제 812번 문제. 자, 함수 fx가 ln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요만큼에 대해서 변곡점이 2개인가 봐. 그럼 변곡점 2개 찾아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라는 거니까 변곡점을 찾는 거에 집중합시다.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여러분이 해버리고. 자, 이제 변곡점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후보를 찾아야지. 변곡점 후보는 F2'이 0이 되는 곳인 거지. 그렇지, 준우야? 많이 피곤한데요? 근데 준우 저기 사탕 하나 줄까? 그럼 좀 깨지 않을까? 혹시 엄마 사탕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지? 조금 그러면. 자, 그럼 F'부터. 자,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 진수 분의 진수 프라임 2의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x 이렇게 되어서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4하고 x 세제곱 더하기 4x 아니면 4x 세제곱 더하기 16x 이렇게 써놓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 미분을 하죠. 2'을 구해보면 분모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그러면 4에다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아래 거 미분 그러면 2 나가고 요거 미분하면 2 나가고 x제곱 더하기 4의 속미분 요렇게 되죠. 됐어요. 나 뭐 이상한데? 아 이것도 맞는데 뻘짓했네. 너무 복잡해. 아니, ln이 아니고 이제 ln 미분하면 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쓰는 바람에 그냥 놔둘 걸. 무슨 소리냐면 여기 하나가 약분이 약분이 돼서 차수가 이렇게 안 높게 쓸 수 있었는데 혼자 뻘짓해가지고 미안.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또 약분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가 약분되고 x제곱 더하기 4분의 4x 이러면 이제 미분하기가 좀 더 편했는데. 자 할게요. f2 프라임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 이렇게 되는 이게 더 훨씬 더 편하게 되는데 아까랑 다르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게 4x 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16이 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판단 기준을 써야 되니까 묶어서 쓸 때 분자만 잘 정리하시면 돼. 분모는 0이 안 되면 끝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됐네요.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는 2하고 마이너스 2 그죠? 2하고 마이너스 2 자리가 되고 그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지까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요거만 알면 되는데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가보면 x제곱 빼기 4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2보다 큰 쪽 그러니까 여기도 순서를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써놓으면 여기가 이제 f2'의 부호가 0이 되는 자리니까 앞뒤에서 부호를 찾아봅시다. 2보다 큰 쪽은 얘는 양수야. 근데 얘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얘 자체가 음이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참수 자체는 양인데 얘 때문에 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면 변곡점이 맞다 확인이 되고요. 대신 f2'의 부호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니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 거고 이 자리는 여기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자리지. 그죠? 이제 그거까지 판단해 본 거고 이제 실제 답은 여기 변곡점이라는 게 마이너스 2, 저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에 8, 64, ln 64 그 다음에 여기는 2, 똑같네요. 제곱했으니까 ln 64 그러면 뭐 y좌표가 똑같으니까 수평거리만 따지면 되니까 두 변곡점 사이의 거리는 4가 되는 거죠. 그냥 높이가 다르면 점과 점 사이 거리까지 써야 돼요. 근데 높이가 똑같으니까 가로 길이만 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815번 하나를 풀어서 확인. 815번 하나를 풀어서 확인. 여기에서의 변곡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에서 접선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선생님 생각에 여긴 변곡점이 하나뿐입니다. 나는 이 그림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변곡점 위치는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접선이 그어지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하고 잘 정리해서 또 한 번 미분하고 0이 되는 점을 찾아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나올 거예요. 여기 하나만 생기죠. 여기는 무조건 양. 2보다 크면 요게 음이지만 얘 때문에 양. 오른쪽이 양.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은 요게 양이 되지만 얘 때문에 음. 그러면 F2'이 음이라는 게 아까 위로 굴러온 그림. F2'이 양인 거니까 아래로 굴러온 그림. 경계 지점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 미분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잊어먹어도 상관없는데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x라는 그림과 지수함수,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하기로 돼 있을 때 다항함수는 지수함수에 비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허접이에요. 그러니까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곱해진 건 무조건 지수함수 따라다닌다 라고 기준을 하나 잡아.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 안 될 거야. 극한 같은 거 할 때 잘 모르게 되는데 지수함수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나중에 그 점근선 따질 때 쓰는 방법이라서 미리 얘기해 줄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지.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지. 그럼 곱하기 됐을 때 누구 따라다닌다고? 지수함수.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끝없이 가면 0에 가까워진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도 한번 추측해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얘는 무한대가 되지. 그럼 크기는 무한대 개념인데 부호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는 거죠. 계속.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극한에 대한 정보를 취할 때 잘 모르지만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는 누가 대장이라고? 지수함수. 그 다음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는 누가 대장이냐면 상대적으로 다항함수가 대장이야. 왜냐? 이거는 다항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위주로 따라다니는 거야. 값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럼 로그 같은 경우는 y는 x나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데 로그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건 다 다항함수 위주로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야. 얘가 대장이야. 얘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대장이야. 그 정도 그냥 얘기는 들어두세요. 자, 됐죠? 변곡점.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유형 3번, 4번을
활용 문제니까 바로 해버릴게. 자, 816번. fx가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ln x 요 놈이 x가 c인 자리에서 극대, 그 다음에 x가 아니다 극소, 그 다음에 x가 2인 자리에서 극대, 그 다음에 변곡점 좌표가 x가 1인 자리가 변곡점 좌표. 힌트 3개, 문자 3개 뭐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자, 갑니다. 극대극소를 따지기 위해서 결국은 미분 한번 해야겠지. f'x는 2a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극대극소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f'이 제로가 되는 곳이지. 근데 알려져 있는 게 x가 2일 때 극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0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f' 2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4a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b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f'c도 제로죠. f'c도 제로가 되니까 2ac 더하기 1 더하기 c분의 b 얘도 0이 되는 거. 두 개는 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위치가 x는 1이라니까 f2'1 얘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f2'x를 써주게 되면 2a 그 다음에 빼기 x제곱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2'1이 제로가 되는 거지. 변곡점이니까 f2'1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럼 이제 1 집어넣으니까 2a 그 다음에 빼기 b 얘가 제로가 되어서 관계식으로 b가 2a라는 관계식을 얻었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4a 더하기 1, 그 다음에 b가 2a니까 더하기 a 이렇게 되어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구해지고 a가 마이너스 5분의 1 들어가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2로 계산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c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c분의 이게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어서 0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5분의 2c 빼기 1 더하기 5c분의 2는 0이 되죠. 그럼 양변에 이제 개수가 좀 지저분하니까 5c 곱해버릴게요. 5c 곱해버리면 2c제곱 빼기 5c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2c의 c, 2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c 값은 2분의 1 또는 c 값이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a, b, c를 다 찾아야 되는 거지. x가 c가 2인 점이랑 2분의 1인 점 c는 뭐였죠 아까? 극소라고 했지? 극소. 그러면 어차피 2일 때 0으로 가. 어디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둘 중에 누가 답이지? 찾아야 되는데 2일 때 0은 그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아 2일 때 극대라고 했구나. 이게 극대가니까 이건 극소가 될 수 없는 자리 맞네요. 오케이. 그러면 극소 자리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찾았으면 A, B, C가 다 정해진 거죠. F'이 1, 2가 0 되는 자리 맞으니까. 자, 그게 이제 816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820번 그림이 우리가 수투에서 F와 F' 사이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뭐 살려내든 특성을 찾았듯이 이제는 F2'과 F의 어떤 관계
뭐 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 F 요거 한 번 미분한 게 얘. 얘를 기준으로는 한 번 미분한 게 얘. 이렇게 되니까 특성을 그대로 옮겨서 아까 읽었듯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820번 그림을 보고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찾아보십시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의미를 이해해야 되니까. 지금 그림이 F 프라임 그림인데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잠깐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이런 그림. 이게 F 프라임의 그림이야. 그럼 너네가 이거를 한번 미분한 그림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F 그림을 이렇게 줄 때 F 프라임의 그림을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요 자리가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고 여기는 F 프라임이 음인 자리고 여기는 F 프라임이 양인 자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미분된 상태의 그림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모양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려면 F2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니까 요게 F2가 아니라 F 프라임이에요. 그럼 요걸 한번 미분한 그림이 F2 프라임이니까 F2 프라임의 개형을 내가 찾아보면 요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2 프라임이 되는 꼴이니까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접선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것. 즉 F2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인 거지. 그러면 여기는 앞에서는 음이었다가 여기 0에 닿는 점이야. 앞에서는 음의 기울기였다가 양의 기울기를 바뀌니까 그래서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제로가 되는 자리야. 근데 여기는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긴 0이 되는 자리니까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부터 계속 음의 기울기가 유지돼서 0이 된 거죠. 계속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0이 됐다가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다시 0이 되는 지점인데 이 앞에까지는 양의 기울기였다가 계속 양의 값을 갖다가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음의 값을 갖기 시작하니까 내려가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F2 프라임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 그림을 보고 F2 프라임을 그릴 때는 그림을 읽을 때는 한번 미분된 그림을 읽을 때는 0인 자리 체크하고 앞뒤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만 찾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그림이고 얘가 한 번 더 미분된 거니까 결국은 이거만 표시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F2 프라임이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니까요.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이제 이걸 판단하는 게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 그래프에서 읽어야 되는 전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찾아봐. 그럼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라는 건 여기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F2 프라임이 양의 값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은 B에서 D, B에서 D 구간. 그리고 여기가 그림의 위치가 이 자리야. 여기가 이 자리네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가 F. 그러면 E에서 F 구간, 그죠? 그러면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미분 그 두 번 한 결과가 0이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변곡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고 이걸 그릴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최대 최소 문제,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 속도거리 문제, 그죠? 끝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